생성형 AI를 활용한 우리몸 알기 그 28차 시 시작합니다. 네,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뇌하고 신경들인데요. 네, 저희 주제가 머리 및 목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머리 및 목 부분에 있는 뇌와 신경들, 사실 다른 부분의 뇌는 없죠. 네, 뇌와 신경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이 부분들, 뇌하고 신경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될 감각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신경해부학이라고 하는 저희가 제일 앞선 시간에서 해부학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계통해부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신경계통, 신경계통이라고 부르는 너버스 시스템이죠. 너버스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따로 다루어서 사실 실제로도 아예 신경해부학이라는 그 과목이 있고 신경해부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신경해부학은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거의 뭐 한 학기가 아니라 두 학기 정도 잡아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양이 방대한데요. 그나마 쉽게 나와 있는 제가 한 SNU 온 강의가 있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지금 보시면 SNU 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 코리안 묵스, K묵스의 일종으로 이렇게 그 서울대에서 제공하는 강의가 있죠. 치의학도를 위한 신경해부학이라는 강의가 있고요. 이 강의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자유수 강의고 내가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 일종의 엑스트라 커리큘러 강좌인데요. 네, 이것을 총 26강에 해당되는 강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뭐 짧게 좋지만 사실 저희 강의 자체를 수강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실 테니까 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하시고 뭐 수강을 끝까지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오픈된 강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쪽에서 뭐랄까 여러 가지 목차 중에 있는 그 부분들만 이렇게 골라서 그 관심 있는 부분만 골라서 배우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보시면 1강부터 4강까지는 전반적인 그 헤드 앤 넥 어나토미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 강의를 보충해서 듣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타 그 저의 강의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챗 GPT에다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What is the nervous system in anatomy? 이거 한번 물어보죠. 자,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 The nervous system is a complex network of nerves.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너브죠, 너브. 사실 이 너버 시스템에는 너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너브가 아닌 다른 셀들도 있는데요. Nerve and cells that transmit signal betwee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그래서 서로 다른 몸의 부분에서 서로 이제 서로 신호를 이제 주고받는 것이죠. It's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and controlling bodily function and activity. 기능과 활동을 조절하거나 조율합니다. The nervous system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parts에서 주로 이제 우리 너버 시스템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Central nervous system, 그리고 peripheral nervous system 해서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로 보통 번역이 되죠. 이것으로 구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Central nervous system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Central nervous system은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것 자체가 센트럴 너버 시스템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정의, 이것은 사람이 내린 정의이고요. 이것 자체가 어떠한 큰 과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노먼클러처, 명명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의입니다. 중요한 정의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The brain is the commander center of the body responsible for processing information from the senses. 네, sense라고 하는 거 감각이죠. 네, 뭐 센스가 없다 할 때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sense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이러한 감각들을 이제 이런 감각들은 다음 주차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텐데 어쨌건 이런 감각을 프로세싱하고 making decision 결정을 하고 그리고 sending out commands to the rest of the body 해서 sending out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그 인포메이션을 받는 거 센스로부터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이제 프로세싱하는 거 사실 여기 이제 받는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심성이라고 해서 언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렸을 수 있는데 afferent랑 efferent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sending out commands to the rest of the body라고 하는 것이 efferent E가 바깥이죠. A는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프로세싱 하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 된 걸 가지고 디시전을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센트럴 너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The spinal cord is a long, thin, tubular bundle of nerves. 네, 사실 스파이널 코드는 센트럴 너버 시스템에서 있는 브레인에서부터 연장돼서 내려와 있는 길게 내려와 있죠. 요것 자체는 스파이널 코드이기 때문에 스파인 저희가 앞서서 배우셨던 그 뼈들 척추에 해당되는 뼈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잘 이렇게 잘게 분리를 해 본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 너브들의 번들, 묶음이라는 것이죠. 큰 이제 튜브 형태로 생긴 번들들의 다발이 아주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rom brainstem down to the back 해가지고 down the back에서 등을 따라서 브레인스템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때 이 뭐랄까 브레인의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분할 때 이 브레인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챗GPT에다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serves as a pathway for nerve impulses to travel between brain and the rest of the body 해서 스파이널 코드에 관한 얘기인데 스파이널 코드 자체가 너브 임펄스 자극을 between brain and the rest of the body니까 브레인에서부터 rest of the body로 내려가는 것이 efferent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주로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터에 해당되겠지요. 그리고 백으로 다시 이렇게 rest of the body서부터 브레인으로 올라가는 것이 afferent인데 afferent가 되겠고 이걸 센서리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감각은 우리 몸의 페리페리에 있는 말초에 있는 리셉터로부터 받아가지고 센트럴 너브 시스템을 따라 올라가 브레인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운동을 할 때에는 거기에다가 이런 그 지시를 주는 부분의 그 정보 너브 임펄스가 브레인에서부터 rest of the body로 내려가는 것이 되겠죠. 일단 peripheral nervous syste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all the nerves outside of the brain and spinal cord라고 해서 분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명확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를 제외한 모든 너브들을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It connects the CNS to the limb and organs allowing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brain and the rest of the body 해서 그러니까 아까 스파이널 코드에서부터 나가는 것들은 모두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에 속하는 것이죠. The PNS is further divided into somatic nervous system and autonomic nervous syst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 자체를 소마틱 너버스 시스템과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마틱 너버스 시스템 그리고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할 때 이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자율신경이라고 부르는 자율신경계가 되겠죠. 소마틱 너버스 시스템은 체신경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소마틱 너버스 시스템은 controls voluntary movements and sensory information 해서 voluntary movement라고 하는 건 뭐죠? 수의적인 운동을 담당하는 곳이죠. 즉
우리가 움직일 때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담당하는 것들,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sensory information을 받습니다. It includes sensory neurons that convey information from the senses to the CNS and motor neurons that transmit signal from CNS to muscles, enabling voluntary movement 해서 요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머슬, 이때 말하는 머슬들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스켈레탈 머슬이 되는 것인데요. 스켈레탈 머슬은 뭐죠? 골격근에 해당되고 그 줄무늬가 있는 스트리에이티드 머슬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볼런타리 무브먼트를 하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involuntary bodily function,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such as heart rate, digestion and breathing. 물론 브리딩 같은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자체는 이제 렁이 가지고 있는 인트린식 머슬이 없는 상태에서 그 밖에 있는 다른 골격근들, 가슴에 있는 근육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움직여 가지고 호흡을 조절할 수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있는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1분에 2번 숨을 쉬어야지라든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거는 이렇게 그 끌리는 이성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들켰다거나 이럴 때 뛰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하기가 어렵죠. 그런 것을 involuntary function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지배하는 것이 자율신경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브레인에서 조절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It consists of 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 심퍼테틱과 파라심퍼테틱이 있는데, 요거 자체에 이제 사실은 번역이나 명명 자체가 아주 뭐랄까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로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심퍼테틱 너브고 파라심퍼테틱 너브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이것은 무슨 그 공감 감각이라든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심퍼티에서 나온 단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신경계가 그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뭐 이런 것들의 디비전이 있게 되고요. which often have opposing effect to maintain balance. 네, 괄호 해놓고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있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것이 sympathetic과 parasympathetic divisio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 nervous system is crucial for nearly every aspect of human functioning, from basic reflexes to complex cognitive processes 되어 있고, 뭐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central nervous system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중에서 헤드 앤 넥에 있는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은 뭐가 있죠? 대표적인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인데, 브레인은 당연히 헤드에 있는 것이고요. 스파이널 코드는 목에 있는 부분 정도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브레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lease explain human brain anatomically 라고 물어보죠. The human brain, 제가 원하는 대답이 사실은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구분을 네 가지로 해놨네요. 네 가지로 해놨는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uman brain is incredibly complex organ responsible for controlling and coordinating all bodily functions and cognitive processes. 해서 여러 가지 몸의 기능과 운동 그리고 인지 과정을 조절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natomically, 해부학적으로는 the brain can divide into several major regions, each with its own specific functions. 자,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분류에서 1번 세레브럼, 2번 세레벨럼, 3번 브레인스템이라고 나와 있고, 4번에 갑자기 다이엔세팔론이라고 해서 약간 다른 듯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것은 이제 그 분류하는 학자에 따라서 약간 틀리는 게 아니고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하지만 현재 가장 많이 하는 분류는 그냥 1번, 2번, 3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레브럼, 세레벨럼, 브레인스템만 갖고 얘기하고, 다이앤세팔론의 경우에는 보통은 그 세레브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레브럼이라고 되어 있고, 세레브럼은 여기서는 이제 This is the largest part of the brain and is divided into two hemisphere. 네, 헤미스피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반구죠, 반구. 네, 우리 지구에서는 남반구하고 북반구가 있는데 우리의 뇌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져 있는 left and right, brain 혹은 cerebral hemisphere, cerebral이라고 하면 cerebrum의 형용사형이죠. 네,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요. The cerebrum is responsible for higher cognitive functions. 네, 그래서 이 세레브럼 대뇌는 특히 인간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고등 인지 기능에 해당되는 thinking이라든가 메모리 기억 기능 그리고 language 우리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수의적인 운동, voluntary movement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It is further divided into lobes에서 네 가지 로브로 나누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로브는 frontal lobe, parietal lobe, temporal lobe, occipital lobe인데 각각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서 배우셨던 머리뼈 4주차하고 5주차에서 주로 강의를 드렸던 그때 말씀드렸던 뼈들의 이름들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프론탈이라고 하면 어떤 뼈입니까? 이마뼈이죠. 그러니까 앞쪽 부분에 있습니다. 옛날 표현으로는 전두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프라이탈 로브라고 하면 마루뼈라고 부르는 측두골 쪽에 있는 것인데, 측두골이 아니라 그 측두골은 템포럴 로브가 되겠고요. 네, 그 퍼라이탈 본이 되는데 이것은 퍼라이탈 본이라고 하는 것은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뚜껑에. 그래서 이제 양쪽 그 위쪽에 있는 거 그렇게 되고 템포럴 본은 관자놀이가 있는 양쪽 귀 주변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아세피탈 로브는 뒤통수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프론탈 로브, 퍼라이탈 로브, 템포럴 로브, 아세피탈 로브에서 로브라는 단어를 떼고 본이라는 단어로 바꾸게 되면 이것들은 어떤 뼈들이 되나요? 네, 이것들은 뉴로크레니움이라고 해서 브레인을 감싸는 일종의 헬멧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그 뼈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두 가지 스피노이드 본이라는 것과 에스모이드 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브레인의 바닥, 세레브럼의 바닥에 위치해 있어서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로브의 이름으로 따졌을 때 이 네 가지 로브를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 중에서 프론탈 로브 같은 경우에는 executive functions, decision making, motor control and personality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부분이 되겠고 parietal lobe 같은 경우에는 sensory information such as touch, pressure, temperature and pain 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좀 굉장히 너무 브로드한 디스크립션이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뇌를 이렇게 여러 가지 토포그래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뇌를 이렇게 그 프론탈 섹션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그림 등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약간 조금 너무 브로드한 디스크립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만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템포럴 로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것은 오디토리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청각과 관련되어 있는 중추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디토리 센터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브로카스 에리아라든가 베르니케스 에리아라고 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또 혹은 들은 말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과 관계 있어서 language comprehension과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아세피탈 로브라고 하면 뒤통수 쪽에 있는 건데요. 이것은 주로 visual information을 그 프로세싱하는 부분에서 비주얼 코르텍스,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르텍스하고 세컨더리 비주얼 코르텍스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뒤통수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시야 자체는 전방에 있지만 그 시야를 해석하는 것은 뒤통수 머리 맨 뒤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세레벨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레벨럼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이제 그 소뇌라고 보통 불리는 것이죠. 이 소뇌는 대뇌 아래쪽에 달려 있어서 대뇌보다는 크기가 작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ocated beneath the cerebrum at the back of the brain
cerebellum is primarily responsible coordinating movement, balance, posture, and motor learning이라고 해서 그 주로 이제 운동선수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것에 이제 그 우리의 운동을 적절히 잘 조절하고, 이 운동 자체에는 기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동일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용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그 동작들을 연습할 때, 태권도의 품새 같은 것을 외운다든가 할 때, 이런 것들이 손해가 발달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을 굉장히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서, 요것은 이제 그 뇌가 보통 하고 있는 그런 인지 기능보다는 주로 운동을 담당할 때 그 운동의 섬세함이라든가 운동의 연속 동작, 그다음에 운동을 이제 효율적으로 잘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이 뭡니까?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시간에 세레브럼과 세레벨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으셨을 텐데, 브레인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배우시긴 했겠지만, 좀 더 대학 과정에서는 약간 좀 더 어려운 단계의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브레인스템의 구조 자체가 거기 나와 있는 거 외우셔야 되는 것들인데, 사실은 그 순번이 거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미드 브레인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판스이고, 그 다음이 메둘라 오블롱가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드 브레인부터 먼저 읽어보죠. 미드 브레인은 coordinates sensory and motor function, including visual and auditory reflex. 근데 뒷부분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브레인스템이라고 할 때 이 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줄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자로 하면 뇌간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였었는데, 스템셀 할 때 줄기세포 할 때 그런 것이죠. 줄기뇌라고 번역이 되고, 이 줄기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드브레인, 판스, 미둘라 오블롱가타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세레브럼에서 비트로 바로 내려오는 거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미드브레인이고요. 미드브레인 다음이 판스, 메듈라 오블롱가타이고, 판스의 경우는 특별히 그 뒤에 세레벨럼이 붙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스는 굉장히 뚱뚱하죠. 사실은 이 뚱뚱한 이유는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세레벨럼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두꺼운 것이 아니라, 세레벨럼이든 세레브럼이든 기본적으로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브셀들 혹은 뉴런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뉴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너브셀 바디하고, 그다음 그 뒤에 있는 이제 엑선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전기 전도선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뒤쪽에 세레벨럼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레벨럼과 주고받는 정보가 많다는 얘기고, 그 정보가 많으려면 정보가 전달되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 자체가 있다 보면 전선을 아무리 가늘게 하더라도 그것이 굵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세레브럼보다도 세레벨럼의 크기가 작지만 실제 그 안에 있는 뉴런들의 숫자는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전기선이 많이 있어서 굵어진다.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의 뒷부분에서 나오는 전기선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신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컴퓨터에 이제 부가적인 장치를 많이 붙였거나 USB 라인 같은 걸 많이 붙이게 되면 당연하지만 두꺼워지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판스의 아래쪽에는 미달라 오블롱가타가 있는데, 이것은 미달라 뒤에다가 오블롱가타 길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때 미들라는 보통은 스파이널 코드를 의미하는 것이죠. 네, 여기 있는 이제 보통은 숨내라고 불리고요. 여러 가지 involuntary 펑션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 breathing, heartbeat, and blood pressure 등을 다루는데, 어떻게 보면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이 숨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다이엔세팔론이 뭔가. 자, 실제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사실은 없고, 이 강의의 그 난이도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뇌가 발생할 때 forebrain, midbrain, 그리고 hindbrain 혹은 뭐 hindbrain의 이 세 가지로 처음에 발생을 해서, 그것이 나누어져서 세레브럼으로 갈 때 텔렌세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텔렌세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다이엔세팔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때 다이엔세팔론은 그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 돼서 사이뇌, 간뇌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located between brainstem and cerebrum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책에 따라서는 이 다이엔세팔론 자체를 세레브럼에 포함시키는 책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설인데요. 세레브럼이라고 방금 얘기했었던 그 세레브럴 콜텍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통은 텔렌세팔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만 밑에 적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브레인스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름을 다 다르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텔렌세팔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요거랑 다이엔세팔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포브레인이라고 하는 처음에 뇌가 그 발생할 때 생기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죠. 여기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탈라머스, 하이포탈라머스, 에피탈라머스, 뭐 기타 이거 말고도 무슨 뭐 सब달라무스, 메달라무스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 정도만 그 아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살라무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릴레이 스테이션, 릴레이 센터라고 보통 센서리 인포메이션의 릴레이 센터, 릴레이 인포메이션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고, 시상으로 번역됩니다. 시상으로 번역이 되죠.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얘기를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 The human brain is composed of the billions of neuron and nerve cells and even more glial cells. 글라이얼 셀들은 사실은 이 신경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뉴런들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서포팅 셀들이라고 할 수 있죠. Which supports and protect neurons에서 neuron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electrical and chemical signals, forming intricate neural networks responsible for all brain functions 되어 있습니다. Additionally, the brain is protected by the skull. 네, 이 스컬이 바로 뉴로크레니움이 되겠고요. Surrounded by the cerebrospinal fluid. 네, 요것은 나중에 벤트리클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Which provides cushioning and helps maintain stable environment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